퇴직 후 처음으로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메시지가 끊기고 점심시간에 불러주던 이름이 사라졌을 때 혹시 낯선 공기가 마음을 스치진 않았나요? 62세 전직 팀장 김성호 씨는 퇴직 후 6개월이 지나서야 자신이 그토록 외로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는 직장에 있을 땐 늘 사람들 속에 있었고 회의와 보고로 바빴지만 정작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던 관계는 없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후회가 아니라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심리적 공백의 초상일지도 모릅니다. 퇴직 직후 김성호 씨의 하루는 그동안 미뤄왔던 쉼으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웠고 커피 한 잔의 여유가 낯설 만큼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가 되면 전화를 받을 일도 메시지를 확인할 일도 사라졌고 오후가 되면 할 일이 없어 조용히 TV를 켰습니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회사에서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혼자였는지를. 함께 웃던 동료들도 결국 직책과 업무로 연결된 관계였다는 사실을요. 명함이 사라지자 관계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김 씨는 한때 부서 내에서 해결사로 불렸습니다. 누군가 문제를 갖고 오면 끝까지 들어주고 방법을 찾아주는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퇴직 후엔 그 역할이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팀장님이라는 호칭이 사라지자 그를 찾는 사람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공백 속에서 그는 자신이 사회적 존재감으로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지만 그 좋음의 조건은 회사라는 울타리 속이었습니다. 퇴직 후에 남은 건 나뿐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을 낯설어 했습니다. 퇴직자들이 겪는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사회적 정체성 상실이라 부릅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정의하던 역할이 사라지면 자신을 증명할 언어가 사라집니다. 나는 팀장이었다, 나는 누구의 상사였다라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공허함을 느낍니다. 은퇴 후 우울감을 호소하는 많은 중장년들이 바로 이 단절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김 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처음으로 병원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불면증과 가벼운 공황 증세 때문이었죠. 의사는 관계의 상실을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이 외로움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김성호 씨는 어느 날 우연히 들른 동네 도서관에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퇴직 후 독서 모임이라는 작은 포스터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용기를 내어 참석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처럼 직장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직책 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관계는 같은 목적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나눌 때 생긴다는 것을. 이후 그는 정기적으로 독서 모임에 나가고 때로는 같은 모임 사람들과 산책을 하며 소속감을 다시 만들어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퇴직 전엔 외로움이 약점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인간다운 감정이라는 걸 알아요. 외로움을 인정하니 사람을 더 따뜻하게 볼 수 있게 되더군요. 그의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관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한 과정이었습니다.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던 시선이 사라지고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나를 만나고 있다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고 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걸어보자. 전문가들은 퇴직 후 외로움을 당연한 과정으로 봅니다. 미국 심리학회는 은퇴 후 첫 2년을 심리적 재적응기로 정의합니다. 이 시기엔 관계, 역할, 시간의 균형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따라서 외로움을 피하려 하기보다 인정하고 대화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조언합니다. 심리적으로 외로움을 회피하려 들면 오히려 더 깊은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관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만나려는 필요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사람과의 만남에 할당하세요. 꼭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명이어도 좋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나누거나 같은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합니다. 둘째, 자신이 즐겼던 일이나 관심 있었던 일을 다시 꺼내보세요. 김 씨의 경우처럼 독서나 산책, 지역 자원봉사 등은 자신을 세상과 다시 연결시키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고립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 될 때 외로움은 성찰로 바뀝니다. 퇴직 후의 외로움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으로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통과 의례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존재 자체로 의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김성호 씨는 지금도 여전히 가끔 외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이 이제는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은퇴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와 이야기했나요?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당신 자신과도 이야기했나요? 퇴직 후의 진짜 회복은 타인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외로움을 부정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자신을 다시 만나보세요. 그것이 은퇴 이후 삶을 단단하게 세우는 가장 깊은 첫걸음입니다. 퇴직 후의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쌓여온 인간관계의 구조가 무너지는 경험이며 자신이 누구였는가를 다시 묻게 하는 깊은 내면의 질문이다. 우리는 대체로 사회적 존재로 살아간다. 회사에서의 직책, 직장 내 역할, 그리고 그에 따른 관계망이 우리 삶의 중심을 이루었다. 퇴직은 단지 일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라 그 구조가 한순간에 해체되는 일이다. 그리고 그때 찾아오는 고요함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관계에 의존해 있었는지를 깨닫는다. 김성호 씨가 퇴직 후 처음으로 느낀 외로움 역시 그런 과정이었다. 그는 회사에 다닐 때 늘 사람들 사이에 있었지만 정작 그 관계의 중심에는 업무가 있었다. 그는 팀장이었고 누군가의 상사였고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다. 그러나 그 모든 역할이 사라진 순간 남은 것은 직책 없는 인간관계의 공백이었다. 관계가 아니라 역할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퇴직자들에게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은퇴 이후 외로움을 겪는 많은 이들은 사람이 사라졌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관계의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인간관계의 상당 부분은 이익과 필요의 구조 위에 세워져 있다. 직장에서는 협업이 관계를 만들고 거래처에서는 이해관계가 사람을 묶는다. 그 구조가 사라진 이후 남는 관계는 생각보다 적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묻는다. 나는 사람들과 진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을까? 은퇴한 이후 김 씨가 깨달은 것은 자신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어야 하는 자신을 좋아했던 것이라는 점이었다. 사람을 통해 자신이 존재한다는 느낌, 그것이 곧 소속감이었다. 그러나 그 소속감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조직이 부여한 일시적 틀이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은퇴자들이 심리적 혼란을 겪는다. 일에서 자유로워졌는데 마음은 더 불안하고 시간은 많아졌는데 하루는 더 무겁다. 퇴직 전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하루가 너무 길다고 말한다. 이는 단순히 일정의 변화 때문이 아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시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요청으로 움직이던 일상이 끝나면 자기 주도적인 시간을 설계할 힘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랜 시간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사람일수록 스스로의 욕구를 읽는 능력은 약해져 있다. 그래서 퇴직 후의 외로움은 곧 자기 부재의 감정이기도 하다. 김성호 씨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서야 조금씩 균형을 되찾았다. 그는 처음엔 사람을 찾아 헤맸다. 퇴직자 모임, 동호회, 봉사단체 등 여러 곳에 참여했지만 대부분이 일시적 만남에 그쳤다. 어느 순간 그는 깨달았다. 새로운 관계를 찾는 것보다 새로운 나를 세우는 게 먼저구나. 그는 자신이 진짜로 좋아했던 것을 떠올렸다. 오래전 직장 생활 중에도 아침마다 읽던 짧은 시 한 편. 그는 다시 독서를 시작했다. 처음엔 습관을 되살리기 위해 하루 한 페이지씩 읽었고 나중엔 짧은 독서 노트를 쓰기 시작했다. 그 노트는 어느새 그의 일상의 중심이 되었다. 글을 쓰며 자신을 관찰하게 됐고 감정의 결을 이해하게 됐다. 그리고 어느 날 도서관에서 만난 또 다른 퇴직자와 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것이 다시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졌다. 심리학자들은 외로움을 회복의 신호라고 말한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만 관계를 통해서만 회복된다. 외로움은 새로운 관계의 필요성을 알리는 감정이다.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면 회복의 기회를 잃는다. 김 씨가 변화를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외로움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일기를 이렇게 적었다. 퇴직 후 6개월 동안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나도 나를 찾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외로움을 타인 탓으로 돌리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린 순간 그는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다. 퇴직 이후의 삶은 경제적 안정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은퇴자들의 상담 사례를 보면 연금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이유는 관계의 공허함 때문이다. 돈은 생활을 지탱하지만 의미를 만들어 주진 않는다. 일로부터 해방된 시간은 곧 무의미와의 싸움으로 바뀐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활동이다. 그것이 봉사든 배움이든 혹은 단순한 산책이든 자신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과정이 반드시 대단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작은 일상이 회복의 시작점이 된다. 아침에 스스로 커피를 내리는 루틴, 하루 한 번 누군가에게 안부를 전하는 습관, 매주 정해진 시간에 산책하는 일정. 이런 반복이 삶의 리듬을 되살린다. 외로움은 고정된 감정이 아니다. 움직임이 생길 때 조금씩 약해진다. 김성호 씨가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습관은 하루 한 번의 대화다. 가족이든 친구든 혹은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날 하루 한 번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 그 대화는 긴 문장이 아니라 짧은 인사 한마디일 때도 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자신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된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은퇴 후 외로움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관계의 질을 재정의하는 것이라고. 직장에서는 효율이 관계의 중심이었지만 은퇴 후의 관계는 진정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한 사람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느냐가 중요하다. 삶의 후반부는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좌우한다. 외로움은 관계의 부족이 아니라 진심의 부족일 때 더 크게 느껴진다. 따라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보다 이미 있는 관계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이 된다. 퇴직 이후의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변화다. 그러나 그 외로움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문이다. 외로움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운다. 그것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이해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세상과의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다. 김성호 씨는 지금도 혼자 도서관에 간다. 그러나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그는 말한다. 사람이 있어서 행복했던 게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나를 잇는 과정이 아니라 나로서의 나를 다시 찾는 여정이다. 외로움은 그 여정의 초입에서 반드시 만나는 동반자다. 그것을 밀어내기보다 받아들일 때 인간은 비로소 단단해진다. 우리가 퇴직 후 진짜로 배워야 할 것은 일의 기술이 아니라 관계의 기술이다. 타인과의 관계를 넘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인생 이막의 핵심이다.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신호다. 당신의 마음이 다시 누군가와 그리고 자기 자신과 연결되기를 원한다는 신호다. 퇴직 후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낯설지만 그 낯섦 속에 성장의 씨앗이 있다. 관계는 끊어질 수 있지만 연결의 감각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을 되살리는 힘은 결국 자신에게 있다. 외로움은 나약함이 아니라 인간다움의 증거이며 그 감정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진짜로 성숙한다. 김성호 씨의 말처럼 은퇴 후의 삶은 다시 사람을 배우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배움의 끝에서 우리는 알게 된다. 외로움은 사라져야 할 감정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또 하나의 얼굴이라는 것을.